프린트 볼게요. 페이지 찾죠. 집합부터 할 건데 개념 정리하고 그리고 작년도 기출 문제들이야 들어있는 문제는 여기서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뒤쪽에 이제 정리하고 나면은 개념 정리하면서 문제 16번까지 풀고요. 그리고 뒤쪽에 강동 기출해서 작년도 그냥 기출 명일하고 상일 그리고 한영, 광문, 강일 이렇게 5개 학교 모아놨어. 그 집합 부분만. 그래서 약간 특히나 이제 그 상일 같은 경우가 보면은 이제 작년에 한영에서 나왔던 게 올해 이제 상일에서 나오고 이런 경우가 좀 많으니까 그 강동 기출도 같이 좀 포괄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조금 이제 까다로웠던 유형들이나 개념이 필요한 것들은 수업 때 같이 정리 좀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업 때 정리하고 그 수업 시간 중에 웬만하면 다 풀고 가고 남은 것들 집에서 풀고 그리고 센을 그냥 한 번 더 볼게. 다른 이제 어려운 교재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센을 한 번 더 풀면서 기출 문제 공부. 그렇게 해서 좀 빠르게 지나갈 거야. 그리고 거의 하루에 한 단원씩 해서 오늘 집합 나가고 그리고 토요일 날 명제 나가고 명제 하면서 또 기출 문제 기반해서 개념 정리 간단하게 하고 기출 문제 풀고 그리고 명제 같은 경우는 조금 2번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명제 나가고 그리고 절대부등식 산술기하랑 그리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있는 것만 모아서 다음 주 수요일에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도형이동 한번 정리하고 거기까지 정리하고 나면은 이제 또 수업이 총 시험 전까지 상일 같은 6번 남았거든. 강원도 마찬가지고 한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번은 이제 집합 명제에서 그렇게 정리하고 3번은 이제 도형 부분에서 도형 이동만 시험 범위긴 한데 어제 뭐 서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도형 이동에서 결국은 이제 도형의 방정 문제를 풀어야 돼. 도형을 이동시키고 직선의 방정을 풀고 도형을 이동시키고 원의 방정을 풀고 이게 패턴이니까 이제 도형의 이동 부분은 좀 문제 좀 많이 늘려서 3번 동안에 풀면서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로 이제 앞에 집합 명제 돌면서 모의고사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6회 정도에서 수업 진행하고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각자 좀 문제를 수업 시간 외적으로 문제 풀어봐야 될 게 학교 교과서, 학교 프린트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이제 각자 이제 교과서, 이제 학교 프린트, 센 수학 그리고 교과서 이렇게 풀면서 기출 문제는 수업 때 시험으로 한 번 더 돌고 집보 때는 이제 학교 프린트 문제하고 교과서 문제 한 번씩 더 보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승원이 같은 광문 같은 경우는 센 끝났으니까 학교 부교재 푸시고 숙제로 그렇게 해서 하나 갑시다. 일단은 개념부터인데 페이지 3쪽에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써있는 대로 가면 되는데 집합은 말 그대로 이제 객관적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 모임. 그리고 집합을 이루는 하나하나가 원소이다 이거고요. 표현법에서 원소날법 표현법에서 우리가 쓰는 게 뭐 이렇게 있으면 A가 어떤 S라는 거 있으면은 S가 A의 원소입니다. 만약에 A에다가 얘가 있으면은 얘는 A가 S의 원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원소하고 그리고 집합과의 우리가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 요 이제 약간 포크 모양 요 기호를 쓸 거다. 그래서 뭐 유래는 엘리먼트 요소 원소 이래가지고 거기서 따왔대는데 어차피 뭐 그냥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면 되고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되고 오른쪽에 1번 문제나 2번 문제를 보면은 얘가 제일 좀 우리를 얘는 문제 나왔는데 낚시 문제야 그냥 낚시 문제인데 1번 문제면 얘는 광문 정령 기출 얘는 광문 기출인데 1, 2, 3하고 그리고 중간에 1, 2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거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모두 몇 개냐면은 요 A라는 집합 있잖아요. 중괄호 안에 콤마가 몇 개가 찍혔나 보면 3개가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1하고 2하고 3하고 콤마 얘가 통째로 A의 원소입니다가 되는 거. 그렇죠? 얘가 이제 쪼개서 1하고 2 이렇게가 아니라 얘가 그냥 생긴 그대로 보는 거. 그렇죠? 그냥 별로 우리가 대체를 하면 1, 2, 3 별이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좀 따져볼 수 있는 게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포크 모양으로 쓸 수 있는 건 요 3가지가 다, 요 4가지 총 이렇게 4가지가 답니다. 1, 2 해서 여기에 포크 모양으로 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거 외에 포크가 있으면은 얘는 틀린 것들이니까 보기에서 쭉 찾아보면은 옳은 거 찾아보는데 1번은 아니죠. 요 4개 중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2번 같은 경우는 얘가 있죠. 옳은 것을 찾으시고 그럼 얘는 몇 번이 답이 되냐? 2번이 답이 될 거다. 3번 같은 경우도 요 4가지 중에 없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구분을 좀 해줘야 될 게 뒤쪽에서 또 설명할 거지만은 얘는 이제 원소와 집합의 포함 관계였어. 근데 얘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가운데 포커가 빠진 모양하게 되면 얘는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가 될 거다. 그래서 밑에 보기 4번 같은 경우 보면은 3은 그냥 원소인 건데 A의 집합교를 썼으니까 원소와 집합이니까 이 교를 쓸 수가 없고요. 5번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얘는 중괄호로 1, 2, 3으로 묶였으니까 얘는 원소가 아니라 부분 집합이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포크 모양이라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도 틀렸고요. 그래서 답이 2번이다로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얘가 물어본 문제가 이 1번 문제.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가 2번인데 얘는 공집합교가 들어가면서 좀 헷갈리는 거. 그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도 한번 각자 시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 같은 형태 문제.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약간 낚시해서 우리가 요 기호와 요 기호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본 거. 2번은 지금 각자 한번 생각해보고 체크 한번 해봅시다. 문제를 풀어가는 이 사고 순서를 좀 우리가 정해보면은 이제 이 포크부터 해결을 합시다. 그러니까 얘가 원소가 이렇게 네 개인 거야. 그래서 포크로 연결될 수 있는 게 이 공집합 기호, 그죠? 그리고 중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공집합 기호, 이놈도 쓸 수 있고요. 1하고 2도 마찬가지로 얘 포크로 연결될 수가 있죠. 일단 여기서 우선 찾아봅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이었으니까 얘는 뭐 들어가죠. 얘는 일단 보류. 얘도 일단 보류, 그렇죠? 얘도 보류, 얘 같은 경우는 틀렸지, 그렇죠? 여기서 4개 중에 없으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하면은 답 5번이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찾는 거는 이걸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었죠, 그렇죠? 이걸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 좀 일단 답을 체크해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확인 작업을 요 모양대로 합시다. 얘는 이제 집합과 집합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인데 얘가 원소로 있으니까 얘가 A의 부분집합 되는 거 맞고요. 그죠? 3번 같은 경우도 얘가 원소로 있어요. 얘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죠. 그죠? A가 얘를 갖고 있으니까 얘도 A의 부분집합이 맞고요. 4번 같은 경우에 공집합이야. 그죠? 원소이기도 하면서 부분집합이기도 한 거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얘도 맞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좀 약간 공집합 가지고 장난을 좀 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지? 좀 헷갈리라고 좀 준 문제라서 이게 해소가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부터 체크하면은 답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답이 없어, 그럼 요거까지 따져줘야 되겠지. 부분집합까지. 그래서 얘는 공집합에서 요 세 개가 왜 맞는지가 납득이 되는 거죠. 풀면 돼. 그죠? 그러니까 공집합 기호가 원소로 있으니까 얘가 A의 부분집합 맞고요. 얘도 마찬가지 A의 원소이죠. 얘는 그냥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맞고요. 그죠? 얘는 문제에서 찾는 거고 얘는 항상 맞는 거고. 그죠? 이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집합 원소하고 그리고 부분집합 표현 그 원소에 대해서 이제 엘리멘트 표현 이 두 가지 표현을 구분짓는 게 1, 2번 문제.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출제가 된다는 건 좀 본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하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냥 이제 공집합 기호나 혹은 이제 중괄호 안에 있는 원소를 넣어서
약간 좀 낚시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요. 3번 아니 근데 집합 표현은 우리가 어떤 A라는 집합을 나타내는데 그냥 원소들을 쭉 나타낸 것들 1, 2, 4 이런 걸 씁시다. 그렇죠? 근데 얘를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X에 대한 어떤 조건을 쓰죠. X는 4의 양의 약수. 그렇게 되면 얘가 같은 집합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쓴 것도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은 이렇게 쓴 게 원소 나열법. 그렇죠? 교재에 있는 대로 나열법이고 이렇게 쓴 것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조건 제시법이다. 그렇죠? 조건 제시법이다. 뭐 이렇게 줬어.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이 표현들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 문제 속에서 이제 조건 제시법으로 집합들을 줘요. 근데 집합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러니까 이 상태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잘 안 보이죠. 얘 원소가 뭐뭐 들어가는지 잘 안 보이니까 조건 제시법 써 있는 거를 이제 원소 나열법 쓸 수 있으면 이제 써놓고 문제를 푸는 게 좀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고요. 또 하나는 조건 제시법 줬을 때 요거는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우리가 약간 문제랑 좀 소통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 문제에서 조건 제시법 준 게 뭔 말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겠지.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얘는 이제 우리가 뭐하고도 연결되려면은 명제랑도 연결돼서 어떤 P 조건을 만족시키는 우리 진리집합의 대문자 P다. Q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의 대문자 Q다. 그러니까 P이면 Q에다가 참이면 P가 Q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명제랑 연결돼서도 우리가 계속 사용될 거고 이 부분집합 기호도 명제랑 연결돼서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할 거고 그럼 나중에 명제 배울 때 또 한번 봅시다. 조건 제시법 나타낸 것도 우리가 좀 해석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 그래서 3번 문제를 보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조건 제시법에서 문제를 좀 꼬은 형태. 문제에서 보면은 3번 문제.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우리가 조건 제시법, 그러니까 원소나열법으로 줬어요. 1부터 3까지 문제 친절하게 10까지 다 써줬어. 그렇죠? 이렇게 썼고 가족권에서 조건 제시법을 뭘 줬냐? A가 X라는 걸 원소로 갔는데 X에서 X라는 값이 10에서 A를 뺐을 때 이게 이제 A가 A의 원소일 때 그러니까 10에서 A를 뺀 것도 A의 원소입니다가 되는 거죠. 이거 자체는 좀 많이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는 만약에 1이 A의 원소야. 그러니까 1이 A의 원소면은 A에다 1 넣었을 때 9도 A의 원소인 거고, 그렇죠? 만약에 2가 A의 원소이면 10에서 2를 뺀 거 8도 A의 원소인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3이 A의 원소이면 7도 A의 원소이다. 그리고 4가 A의 원소면은 6도 A의 원소이다. 그리고 5가 A의 원소면 그냥 5니까 뭐 이렇게 따라다니겠죠. 그러니까 얘가 같이 묶여서 다니는 게 뭐가 있냐면 1하고 9가 같이 묶여서 다닐 거고 2하고 8이 같이 묶여서 다닐 거고 3하고 7이 그리고 4하고 6이 A의 원소에 들어갈지 말지를 얘가 묶여서 결정이 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거랑 비슷한 게 뭐 이런 것도 있어. A가 원소일 때 10분 A분의 10 A분의 10도 A의 원소이다 이러면은 1하고 10이 같이 다닐 거고 2하고 5가 같이 다닐 거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비슷한 게 뭐 이런 것들. 이런 계통으로 가를 해석해 줄 수 있을 거고 가에서 해석한 건 이렇게 조건 제시법을. 근데 조건이 가의 조건만 있는 게 아니라 나랑 다도 그냥 조건 제시야. 그러니까 집합 A의 모든 곱이 100보다 큰 홀수이다. A에서 오는 A라는 집합에서 오는 원소들의 곱이 뭐 A1부터 뭐 이런 식으로 곱해졌다 쳤을 때 AN까지 곱해졌을 때 얘가 100보다 작은 홀수. 100보다 작고 얘가 홀수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것도 우리가 그냥 자체식 개념 말고 모든 수의 곱이 홀수면 뭐야? 각각의 수는다. 다 곱한 게 홀수가 되려면 거기에 짝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짝수가 되죠. 그럼 A의 모든 원수는 뭐라고 해? 얘는 이제 모든 원수가 홀수이다라는 조건을 준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잘려나가는 게 뭐냐면 28 잘려나갈 거고 46은 잘려나가겠지. 그렇죠? 짝수인 것들. 나 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은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 조건에서는 A의 모든 원수 합이 20보다 작은 홀수다요. 그럼 20보다 작은 홀수다니까 얘를 갖고 있으면 이미 합이 10이고 얘를 갖고 있으면 합이 10이야. 얘는 5고 요거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으면 몇 개야? 합이 20이 돼버리죠. 20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합이 20보다 작은 홀수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할 수도 없고 둘 중에 하나는 빠질 거고 얘가 빠지는가 얘가 빠지는가 얘하고 얘를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되는 게
1, 5, 9거나 또는 A란 집합이 되는 게 3, 5, 7이거나 이렇게 두 집합이 되겠죠. 문제를 가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다? 3개, 3개니까 답이 3개입니다로 우리가 풀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관문 문제였어. 관문 문제인데 조건 제시법으로 단순하게 준 거에서 끝나지 않고 나 다해서도 조건을 더 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상인아, 필기를 해. 진짜 귀찮냐? 아, 나중에 알아보냐 이거? 네? 나중에 다시 보면 알아보나요? 제가 쓰는 것도 어차피 센 거 뺏기는 건데. 그래도 약간 베끼면서는 그래도 약간 네가 뭐라 해야 되지? 그 뭐냐 복구해서 쓸 수 있잖아. 아, 알았어. 자, 일단 여기까지 됐죠? 3번까지가 조건제시법인데 조건제시법 문제가 이제 그 뭐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앞부분은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문제에서 필요한 그냥 개념이야. 이거 자체만은 문제가 아니라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어렵게 될 수 있는 거지. 이제 집합을 배웠을 때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뭐랄까 표현하는 용어가 하나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건제시법이 이렇고요. 그럼 이제 밑에 이제 부분집합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얘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A하고 B가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어 있을 때 부분집합이다 이런 거고요. 서로 같은 조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서로 같은 집합이다. 뭐 이 표현도 우리가 같이 기억을 좀 해주면 되고 부분집합 두 번째에서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아까 몇 번이냐? 문제 2번에서 했던 거.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A가 B의 부분집합이 A랑 B가 같지 않을 때 진부분집합이다. 이것도 이제 표현을 하나 그냥 기억을 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A란 집합이 그냥 단순하게 1, 2가 있어. 1, 2가 있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집합들은 공집합 그리고 1 그리고 2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1, 2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세 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진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부분집합 부분집합이면서 A가 아닌 거 여기까지는 그냥 부분집합들이 되는 거. 이제 얘는 진부분집합에 포함이 안 된다.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서로 같은 함수는 이제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약간 이제 그 방금 서로 같은 집합에서 표현돼서 나오는 게 4번 같은 경우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집합 개념 자체는 단순화해서 받아들이면 되고 그냥 문제가 집합을 표현해서 그냥 방정식 문제를 내. 얘도 보면 얘는 이제 명일인가? 아니 상일이었나 명일이었나 기억이 안 난다. 뒤쪽에 풀다 보면 얘도 나올 거야. 만약 3 = 0이라는 집합, A라는 집합 조건제시법 나타냈고 또 B라는 집합이 x바 x 세제곱에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조건제시법을 줬는데 이때에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하고 B가 뭐 서로 같은 집합이다 그랬죠. 그때 뭘 구하라 그랬냐? 얘를 x 플러스 1로 나왔을 때 몫이 qx라고 했을 때 q10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어요. 결국 이제 문제 자체는 뭐냐면 집합으로 표현했지만 얘는 나머지 정리 문제야. 얘가 서로 같은 집합이 된다. 이렇게 된 거. 자, 한번 가보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C가 0보다 크다 그랬고 그래서 C가 0보다 크다는 조건도 하나 있었습니다. 두 종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를 이제 그 뭐냐 원소나열법 표시하면은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x 더하기 3하고 그리고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럼 얘가 원소가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3. 모르겠네. 주혁아, 내가 말했잖아. 집합이랑 명제를 하자고. 그지? 정신 차려. 자지 마. 알았지? 계속 깨우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3이고 얘가 1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B라는 집합도 마찬가지 얘가 돼야 돼.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하고 1만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3차니까 해가 3개일 수 있지만 얘는 2개만 있어야 돼. 그럼 시계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요놈의 시계 모양이 요걸 근으로 갖는 식 x 더하기 3하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거 0이고 근데 얘가 근이 이렇게 2개니까 둘 중 하나가 뭐가 돼야 되면 중근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제곱이 붙든가 혹은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1 있고 얘가 여기에 제곱이 붙든가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뭐랬냐면 C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 같은 경우 C가 음수가 나와요. 근데 제곱되면서 C가 양수가 되는 경우는 이 경우가 답이 되겠죠. 이 경우에서 우리가 풀게 되면 얘를 뭘로 나누시기로 했으냐면 x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뭘로 나눴을 때 몫이었냐면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맞죠? 그때 몫이 qx고 나머지는 모르고죠. 그때 q10을 구하시오. 여기서 이제 여기서 q10을 구하시오로 문제가 다시 좀 재해석이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이제 집합을 이해하고 푸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를. 근데 그냥 대입합시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은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죠. 얘는 0으로 날아가고 얘가 r인 거고 r이 그럼 뭐가 될 거냐? 8이 될 거다. 이렇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q10이었으니까 x에다가 10을 다시 넣읍시다. 10을 넣으면은 얘는 13 곱하기 10 넣으면 9의 제곱이 얘는 10을 넣으면 11 곱하기 q 10에다가 플러스 8인 거죠. 이걸 정리해서 이 q10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계산은 각자 합시다. 아, 근데 숫자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그냥 조립제법, 전개해서 조립제법 쓸까? 근데 전개도 귀찮잖아, 그지? 그냥 구하자. 얘는 구하면 되겠지? 근데 문제가 좀 귀찮긴 하다. 여기까지. 숫자가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분집합하고 서로 같은 집합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얘는 사실 이제 문제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냥 얘도 개념만 한 번 더 훑고 가면 집합 개수가 아까 했던 거에서 그냥 얘도 그냥 빠르게 갈게요. A라는 집합 1, 2, 3, 4가 있어. 그렇죠? 얘를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면 얘가 있고 없고 선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개가 되고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진부분집합을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2의 4제곱개에서 본인을 빼서 마이너스 1개가 되는 게 진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만약에 얘가 이제 1하고 2가 1도 요 x의 원소이고 2도 요 x의 원소이면 원소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얘를 갖고 있고 얘를 갖고 있고로 바뀌죠.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2에서 총 4개의 원소 중에 2개의 원소를 뺀 거의 제곱계. 즉 2의 제곱계가 돼서 얘는 4개가 되는 거.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1, 2를 가지고 있고 4를 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게 3에서 있고 없고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총 원소의 개수 중에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거 2개 빼고 없어야 될 거 1을 빼고 그래서 얘는 2의 1제곱계가 돼서 4개 아니 2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다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실제적인 예시를 들고 풀면 이렇고 이거를 이제 개념으로 쭉 정리해 놓은 게 밑에 그냥 자잘자잘하게 5줄 써놓은 거. 이렇게 해서 문제를 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어떤 게 반드시 갖고 있고 어떤 게 없어야 되는지를 우리 문제 속에서 또 찾아야 되겠지. 그걸 찾는데 저 뒤쪽에 있는 개념들이 또 섞여서 들어가는 거. 5번 문제를 좀 보면요. 그렇죠? 5번 문제를 보면 전체 집합이 뭐라 그랬냐면은 얘는 이제 x를 원소로 갖는데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고 x는 정수입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일단 전체 집합도 얘를 정리하면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A라는 집합은 2와 3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2, 1, 3으로 주어졌죠.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얘도 이제 뒤에서 아직 정리 안 했지만 합집합하고 A하고 B 합집합 아니에요? 맞겠죠? B와 X의 합집합이 서로 같다. 이렇게 만족시킬 때 X의 개수를 구하랬죠.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해석을 했으면 생각을 해봅시다. A하고 B를 합집합한 것부터 생각하면은 얘부터 구하면 얘는 뭐야? 합집합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2하고 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B하고 X하고 합집합한 거니까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3하고 그리고 합집합 X를 했을 때 얘가 돼야 돼. 그럼 X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x가 2를 반드시 x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원소는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럼 전체 집합에서 보게 되면은 2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죠? 2는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합집합한 게 얘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은 없어야 되고, 또 뭐냐, 마이너스 2는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1도 없어야 되겠죠. 0도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x가 선택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겠죠. x가 얘를 갖고 있고 없고, 얘가 있고 없고, 얘가 있고 없고. 그러니까 x의 개수는 몇 개 될까요? 2의 세제곱개가 돼서 얘는 8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공식만 외웠을 때 문제를 풀기가 힘들어.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 제시한 것 중에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것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 구분 짓고 남은 거에서 이해 거듭적으로 우리가 풀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뒤에 문제들 교집합 배우고 합집합 배우고 뭐 부분집합 배우고 여러 가지 기호들 배우고 나면 이 문제를 내는데 좀 조건들이 좀 다양해지겠지. 그래서 좀 이제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갈 때 사고를 우리가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부분집합 기호까지 그리고 부분집합 개수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페이지 넘겨서 여기는 이제 집합의 이제 연산인데 기본적으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그리고 서로소 뭐 성질들 이렇게 쭉 나열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이제 집합의 연산에서 세 번째까지는 그냥 우리가 그림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공간이 있으니까 얘는 기호하고 그림을 좀 같이 익히면 돼. 그러니까 써 있는 것들을 쭉 보면 될 것 같고 A하고 B의 합집합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전체 집합 안에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으면은 얘가 나타내는 그림은 이제 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인 거 이렇게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A하고 B의 교집합이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 벤 다이어그램이랑 좀 같이 기억을 해주면은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 요 가운데 이제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인 것들 이렇게 될 거고요. 차집합도 이제 A에서 B를 뺀 거죠. B를 빼게 되면은 그러니까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가 아닌 것들이야. 그래서 얘는 A하고 이제 B가 있으면은 얘는 어느 부분이야? A에서 B를 뺀 부분, B를 빼고 남은 부분들. 그래서 이 모양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B에서 A를 빼면은 B에서 A를 뺀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B에서 A를 뺀 것도 생각해보면 여기서 B 집합의 원소 중에서 A의 원소들을 다 뺀 거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좀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은 거는 그러니까 B하고 A의 여집합과의 교집합이 될 거다. 이건 집합의 연산이랑 같이 엮여서 자주 쓸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A하고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억을 차집합에서 해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여집합인데 여기서 들어갔던 거 A의 여집합은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 A란 집합 중에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이 있으면은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그렇죠? 나머지 부분들이 A의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그림이랑 같이 기억을 좀 해주면 좋고요. 그러니까 서로소도 마찬가지로 A와 B가 서로소다. 집합이 서로소다 그러면 전체 집합 중에서 그러니까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을 때 얘가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요 그림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A하고 B의 교집합이 얘가 공집합이 되는 게 이제 두 집합이 서로소인 집합의 관계다. 뭐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겹치는 게 없는 거. 우리가 자연수에서는 이제 그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걸 서로소라고 했고요. 근데 집합에서는 이제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걸 우리가 서로소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 1번은 A의 여집합이고 거기에 또 다시 여집합한 거. A의 여집합은 여기고요. 또 얘가 아닌 것들이니까 다시 A로 돌아오겠죠. 그런 거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아닌 것들이니까 전체 집합 되는 거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또 공집합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전체 집합하고 A에 겹치는 건 A만 될 거다. A하고 전체 집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는 이제 세 번째 써 있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고 넘어가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집합의 연산 법칙도 얘도 1번 교환 법칙은 그냥 사용하면 되고 A하고 B의 교집합이나
B하고 A 교집합이나 서로 같은 거고, 그죠? 그러니까 교집합끼리 했을 때 순서가 바뀌는 거는 우리가 상관이 없다. 그렇죠? 합집합끼리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바뀌는 게 상관이 없다. 이건 우리가 사용을 해주면 되고, 결합 법칙도 세 개를 그냥 다 더할 건데, 이렇게 하나 세 개를 다 합집합을 할 건데 뒤에 걸 먼저 하나 같은 집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교집합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 같은 기호일 때는 뭐 이렇게 연결이 될 거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교환 법칙을 할 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냥 약간의 연산 스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분배 법칙이나 다른 거 쓸 때 자리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으면은 뭐 다 같은 기호를 확인해서 바꿔서 할 거다.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기출 문제 쭉 풀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집합이 연산이 엄청 좀 빡세고 힘든 건 별로 없어. 이것보다도 이제 아까 말했던 조건제시법이나 이런 것을 섞여서 약간 좀 사고가 좀 많지. 이런 약간 노가다성 연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일단 기본적인 연산들만 우리가 좀 잘 받아들이고 불스푸스 나갈 때 사용할 줄만 알면 돼. 그러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사용하면 되고, 근데 많이 나오는 것들이 얘는 이제 우리가 좀 정돈을 해서 알고 가면 돼.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분배 법칙인데, 얘는 얘가 생각보다 좀 많이들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합집합과 교집합이 섞였을 때야. 뭐 이런 식으로 섞였을 때 그냥 기억할 거는 얘가 그냥 곱해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질 거여서 얘가 A하고 B의 합집합이고요. 근데 가운데 있는 이 교집합을 중간 나리 놓고 A 합집합 C로 들어갈 거다. 얘가 얘랑 곱해진 거, 얘가 얘랑 곱해진 거. 얘가 중간에 플러스 역할을 하는 거고. 교집합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얘가 거꾸로 된 것도 마찬가지. A 교집합에 B의 합집합 C도 마찬가지로 하면은 얘가 A 교집합 B하고 또 합집합 A 교집합 C가 될 겁니다. 얘도 분배 법칙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되고, 이것도 작업을 좀 한 번 정도는 해보면 돼. 그냥 집합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을 그냥 그려보는 거니까 이것도 좀 하다 보면은 또 좀 뭐랄까 사고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A하고 B의 교집합이 여기죠. 여기다가 A 집합 합집합한 거니까 이런 코끼리 모양, 그죠? 코끼리 모양이고, 얘도 마찬가지. A하고 B의 합집합이랑, 그렇죠? 그리고 A하고 C의 합집합 이렇게죠. 그게 이제 겹치는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이 겹치죠. 또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쉽게 확인. 밑에 그림도 마찬가지. A하고 B하고 C가 일반적인 그림이 이래요. 그렇죠? A하고 B, C의 합집합과 A의 교집합이면은 이 부분 되겠죠. 얘가 위에 걸 따라간 거. 밑에 걸 따라가면 A하고 B의 교집합, 그리고 A하고 C의 교집합, 그 두 개를 합집한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약간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벤 다이어그램을 확인, 벤 다이어그램 확인. 확인을 매번 하긴 그러니까 얘를 공식화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자. 그래서 얘가 우리가 좀 제일 많이 쓰는 연산 법칙이긴 하고요. 하고 좀 복잡해질 때 얘를 좀 쓰고요. 근데 좀 단조로운 것들은 얘도 이제 집합의 개수나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오니까 원소의 개수 이런 거에서 풀면서 보지만 이렇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그냥 들어가 안으로 여집합이 들어가고 여집합 들어가는데 얘가 들어가면서 얘가 그냥 뒤집힐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들어가면서 얘가 반대로 뒤집힐 거고.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간혹가다 헷갈리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야. 여집합이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얘가 들어가면서 A로 바뀌고 얘가 뒤집히고 B가 또 B의 여집합으로 바뀌고. 그렇죠? 여집합이 좀 섞여 들어가면서 헷갈릴 수 있게 뭐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또 A 빼기 B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능숙하게 변형을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게 이런 걸 우리가 드모르간 정리라고 하고, 얘는 분배 법칙, 그리고 앞에서 차집합에서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거. 그러니까 드모르간의 법칙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어. A하고 B가 있으면은 합집합의 여집합이 바깥쪽이다. 여집합과 여집합, 교집합도 바깥쪽이다. 벤 다이어그램 정리. 얘도 마찬가지로 A하고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이 요거 제외한 나머지. 그죠? 여집합과 여집합도 요거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얘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증명할 수 있는데 여집합 달린 거는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결론을 좀 알고 그림으로 한번 납득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연산 법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뭐 엄청 복잡한 걸 풀어내고 이런 거는 어쩌다 나오긴 하는데 그때 좀 기질을 좀 발휘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맨 밑에 4번에 원소의 개수는
얘는 이제 1번하고 2번 공식만 좀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식으로 풀었을 때하고 공식으로 안 풀었을 때하고 이게 이제 뭐 어느 게 편한지는 모르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요 두 개는 좀 그냥 우리가 능숙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너무 고민을 하면 읽다가 이 문제라는 게 파악이 되면은 그러니까 집합이 두 개짜리 요 공식 내에서 그냥 해결이 되고요. 그렇죠? 집합이 만약 세 개짜리야. 여기 좀 까다로운 문제는 보통 세 개짜리입니다. C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얘를 이제 써놓고 시작을 하세요. 특히나 이제 세 개짜리는 얘를 써놓고 시작하면 편해. 뭐 이렇게 될 거고 얘도 우리가 예전에 곱셈 공식에서 세제곱의 합 마이너스 3abc 요거 풀었던 것처럼 좀 묶음으로 기억을 해주면 편해요. 얘하고 마이너스 묶으면서 n a 교 b 그렇죠? 플러스 n b교 c 요 플러스 n c 교 a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n a 교 b 교 c 이렇게 해서 얘가 지그재그 되는데 이렇게를 같이 좀 묶어서 기억을 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고 세 개를 그냥 문자를 보면 좀 편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 두 개는 공식을 좀 기억하고요. 3번하고 4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됩니다. 얘는 받아들여 놓고 그냥 문제 속에서 얘가 받아들여지면은 문제에서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개념을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네 가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요거 베이스에서 집합의 연산 법칙까지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그 문제를 쭉 살펴보면은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오는 것들은 이제 어떤 경우들이냐면 이제 보통은 부분집합 개수하고 부분집합의 개수 그래서 얘를 물어보는데 요 앞에 과정이 좀 복잡한 경우들 그리고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데 약간 문장들이 좀 까다로운 경우들 그렇죠? 그렇게가 좀 까다롭습니다. 부분집합에서 앞에 문제를 해석하는 게 까다롭고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까다롭고 그렇죠?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뭐 약간 응용돼서 나오면은 좀 그 원소의 합을 구하는 문제 그 원소의 합을 물어보는 경우들 그래서 A라는 원소가 있을 때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뭐 SA다 이렇게 쓰거나 XA다 뭐 이런 식으로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좀 자주 나오니까 이제 한번 파악을 좀 해봅시다. 개념 정리 쭉 한번 해봤고요. 넘겨서 6번 문제인데 이게 약간 그런 문제. 그러니까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데 요의 가나다 통해서 이제 좀 조건을 까다롭게 준 거. 그러니까 6번 한번 고민 각자 좀 한번 해봅시다. 6번. 고민해보고 같이 볼게요. 8번까지 풀고 한 텀 쉬었다 합시다.
6번에서 얘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어쨌든 집합 x의 개수야. 결국 이제 부분 집합 개수를 물어보는 거긴 한데 뭐 2의 거듭 제곱 이렇게 보다 약간 노가다가 좀 섞여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줄 게 나 조건에서 x하고 a의 교집합하고 b하고 교집합했을 때 서로 같아야 돼. 만약에 x가 이 2를 갖고 있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했을 때 여기에 얘는 포함되는데 얘랑 교집합에서는 2가 포함이 안 되죠. 맞아? 그러니까 x는 뭘 갖고 있으면 안 되냐면 1, 2를 갖고 있으면 안 돼. 마찬가지로 9를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x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원소들 1, 2는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랑 여기 있는 부분들 또 마찬가지로 9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얘를 날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3하고 6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 외 나머지 원소들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죠? x가 가질 수 있는 원소가 3, 4, 5, 6 3, 4, 5, 6, 7, 8, 10 이렇게가 되겠네. 좀 많다 그지? 근데 이제 다조건으로 가봅시다. 다조건으로 가면은 x의 모든 원소의 합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홀수야. 그렇죠? 그럼 다 더했어. 합이 홀수가 되려면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짝수가 들어간 거는 짝수 뭐 홀짝이 안 변하고 짝수 더해지는 거. 홀수에다 짝수 더하면 홀수, 뭐 홀수에 짝수 2개 더해도 짝수 홀수 그죠? 그러면 이제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되면 홀수가 2개 있으면 짝수죠. 1개 있으면 홀수, 그죠? 홀수가 3개 있어도 홀수, 5개 있어도 홀수. 홀수가 몇 개 이상 들어가야 되냐? 몇 개가 들어가냐? 홀수가 홀수개 있어야 합이 홀수가 되겠지. 말이 어렵네. 홀수가 홀수개 있어야 홀수다. 라인. 비웃지 마. 홀수가 일단 홀수개 있어야 돼. 홀수부터 정리를 합시다. 3하고 5하고 7 이렇게 3개 있네, 그죠? 그럼 이제 이 경우는 뭐가 될까요? 홀수가 1개인 경우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될 거냐면 홀수가 3개인 경우하고 이렇게 되겠죠. 홀수가 3개인 경우는 여기에 x라는 집합에 뭐가 들어갔냐? 3하고 5하고 7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약이 없어. 나머지가 뭐 4, 6, 8, 10인데 4, 6, 8, 10인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여기에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 4, 6, 10에 4, 6, 8, 10에서 결정할 거니까 2의 4제곱게 돼서 16개. 여기서 16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위에 거 해야 되겠죠. 홀수가 1개야. 그렇죠? 홀수가 1개면 만약에 3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5를 가지고 있고 혹은 7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개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개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개수. 그러니까 짝수가 모두 4개씩 있으니까 여기서 있고 없고가 돼서 2의 4제곱개. 그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었죠. 이제 짝수를 하나 이상은 가지고 가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1개를 빼서 15개. 여기서도 15개, 여기서도 15개. 그렇게 해서 45개, 그리고 16개 더하면은 61개.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그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 뭐라 해야 되지? 얘는 보면 알겠지만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들이 들어가긴 했어. 뭐 부분 집합 개수, 진부분 집합 개수 그 개념들이 들어가긴 했는데 우리가 사고하는 과정도 우리가 익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나조건에서 출발을 해서 얘가 이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지웠고, 그렇죠? 다조건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추렸고, 경우에 따라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사고하는 연습이 좀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데 앞에 전반부에 얘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복잡하고 이걸 사용해서 풀고, 그렇죠? 이게 이제 약간 시험에서 좀 까다로운 유형 형태들. 자, 밑에 7번은 약간 빈출. 그러니까 합집합하고 교집합 문제 내는데 이제 부등식 통해서 내는 문제 형태. 얘는 2차 부등식 문제라고 보면 되긴 하는데 얘도 한번 고민해보고 같이 풉시다. 7번. 일단 6번 정리하고 7번을 풀어보시오.
얘도 뭐지? 그냥 A라는 집합 먼저 풉시다. 여기 해집합이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하고 x 빼기 5 이렇게 인수분해 되나? 그쵸? 맞죠? 얘를 그냥 해가 그럼 1보다 작거나 같고 나 이거 잘못 쓴 것 같다 이거. 잘못 쓴 게 문제가 없구나. 잘못 쓴 거. 네, 이제 잘못 썼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을 반대. 이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얘는 이제 수직선의 집합을 표시할게요. 그러니까 1과 5에서 얘가 사이가 되는 값이 이게 a라는 집합. 그렇죠? 그리고 이제 b라는 집합은 우리가 못 푸니까 교집합과 합집합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교집합이 2보다 크고, 그죠?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b라는 집합이 이렇게가 돼서 이 부분이 겹쳐야 될 거고 합집합이 6까지 가니까 얘가 어디까지 갈 거냐? 6까지 갈 겁니다. 얘가 이제 b라는 집합이 되겠죠. 그럼 b라는 집합의 해가 뭐가 될 거냐면 x값이 2보다는 크고 6보다 작거나 작다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추측이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방정식을 거꾸로 세우면 이제 2가 해가 되는 1차식, 6이 해가 되는 1차식 그리고 얘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식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가 0보다 작다. 얘가 뭐가 될 거냐? 얘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a라는 값은 8이 될 거고 b라는 값은 12가 될 거고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22 답이 될 겁니다. 그냥 부등식에서 이제 교집합과 합집합 비율을 사용한 예시 되겠죠. 그렇죠? 밑에 8번도 한번 해볼게. 8번도 좀 수월한 편 문제가 7번 정리하고 8번. 그러니까 7번은 얘는 그냥 2차 부등식 문제인데 얘가 약간 그 뭐지? 얘를 뭐 출제하기가 편해. 선생님들 입장에서 적당히 공부한 애들이 맞춰라 이런 느낌 문제야. 그러니까 좀 학습을 해놓으면은 얘가 나왔을 때 그냥 반갑게 풀면 됩니다. 7번 같은 경우는. 8번도 한번 해봅시다. 얘도 보게 되면 교집합이 5라는 거는 이제 요 A라는 집합도 요 5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B라는 집합도 마찬가지로 요 5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교집합이 5니까 맞나요? 그렇죠? 여기 잘못 쓴거 아니지?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정식 세울 수 있는 게 여기서 세울 수 있지, 그렇죠?
A가 5가 돼야지 B가 5를 가질 거니까 A제곱 빼기 3A 더하기 1이 5가 될 거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 이꼴 0이고 얘를 인수분해 마저 하면 A 빼기 4랑 A 더하기 1이 0이죠. A가 4일 때하고 A가 혹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여기서 B는 해결이 됐고요. 둘 다 이제 B집합은 3온 게 해결이 됐고 이때 각각 A라는 집합을 구해보면은 4를 넣었을 때 5하고 4 넣으면 8이고 저기다 4 넣으면 숫자가 큽니다. 그지? 4의 제곱 16 곱하기 3 48. 그렇죠? 6 더하니까 53가 맞네. 48 더하기 8. 잠깐만 헷갈린다. 3 곱하기 4의 제곱 16 플러스 2 곱하기 4. 그러니까 얘는 48에다가 8 더한 거 56이네. 그죠? 얘는 56 이렇게 나올 거고요. B라는 집합이 3, 5니까 교집합했을 때 5가 맞지?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A라는 집합이 5하고 3도 들어가, 그지? 3도 들어가고 3에서 2 빼니까 1 들어가고, 그죠? 그럼 이때는 A 교 B가 3하고 5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될 수가 없는 거. 여기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거까지 찾아냈으면은 이제 갑시다. 얘가 의미하는 것들. 얘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었어, 그지? A와 교집합 B면은 A랑 B집합 중에서 어떤 부분이냐면은 A에서 B집합 뺀 부분 이 부분이고요. 얘는 A 빼기 B 맞죠? 그러니까 A 빼기 B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 얘가 교환 법칙 바꾸고 나면은 B하고 교집합 A 여집합이고 얘도 B에서 그냥 A 뺀 거죠. 이 부분이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이니까 5 빼고 여기서 A에서는 8하고 56이 될 거고 8하고 56이 들어갈 거고요. B에서는 3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8 더하기 56 더하기 3을 구하면 마저 구하면 얘는 몇입니까? 67이요. 그러니까 요놈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석한 거. 숫자가 왜 이렇게 크냐? 나쁘게. 그렇죠? 좀 쉬었다 할까요? 더 해도 돼? 쉬었다 할까? 우리 10분 정도만 쉬었다 할게요. 제가 조금 했으니까. 7시 20분에 또 시작합시다. 비 오겠죠? 몰라?